자,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청약 통장인데 기존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기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이자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가입 대상도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도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이 없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인 경우에 그리고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에 3년 내 세대주가 예정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4학년 학생들도 있고 3학년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곧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우리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에 제공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가입 대상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 소득, 그리고 주택 여부, 주택의 소유 여부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이 기준입니다. 나이 기준은 당연히 청년이니까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자, 이때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경우에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할 당시 나이가 3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서 실제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뺐을 때 나이가 만 34세가 넘지 않으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다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은 연소득, 직전 연도의 소득이 3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때 이제 가입을 할 때 그래서 소득증명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소득증명 확인서는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한 지 1년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없느냐?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매월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 명세표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주택 소유 여부인데요. 자, 당연히 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자, 자신의 명의로 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야 세대주가 돼야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와 세대원은 다르죠. 내가 부모님 밑에 있는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로 독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주택이면서 3년 이내에, 지금 내가 세대주는 아니지만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도 독립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현재는 내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집은 없지만 내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건이 이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예요. 그래서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3년 안에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을 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본 같은 거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3년 이내에 내가 이 통장을 가입했는데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향후에 해지나 만기 시에 이제 이 청년 우대형 통장에서 받았던 그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3년 이내에 이 자격 조건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납입 방식과 금리 적용에 대해서 그럼 알아볼까요? 납입 방식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습니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 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중요한 거 3.3%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 납입원금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얼마나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금리 혜택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존의 주택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이 1.8%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최대 3.3%까지 금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을 보시면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서 연 1.5%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면 현행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같이 연 1.8%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10년까지는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금리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우대금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혜택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인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는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있습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자가 최대 3.3%니까 이자 소득 500만 원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기에서 세금을 하나도 물리지 않는다라는 파격적인 우대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혜택과 마찬가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매년 연말 정산에서 납입 한도의 240만 원 내에서 40%까지, 그러니까 즉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 주어지는 소득공제 플러스 비과세 혜택이 더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 얼마의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를 10년간 매달 일정액을 납입했을 때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저축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월 납입액을 매월 10만 원씩 10년간 납입했을 때 이자, 그리고 여기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 이걸 다 합쳤을 때 총 303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존 청약통장 대비 123만 원 더 혜택을 받는 것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30만 원씩,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352만 원의 소득을 더 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인 경우에는 555만 원의 추가 혜택을 얻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 보시면 일반 똑같이 그냥 주택 청약 통장에 우리가 돈을 납입하는 건데, 단지 이제 청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통장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혜택을 청년으로서 충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어디에서 가입하느냐? 일반 주택 청약 통장하고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이제 우리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증명서와 그의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적 증명서, 그러니까 3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병역 기간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이 통장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무리한 금액을 설정해서 납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지금 부모님이 기존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통장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이 조건이 맞는 경우, 여러분이 이제 소득이 발생해서 취업을 해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은행에 가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통장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청약을 실제로 하려면 1순위가 돼야 되겠죠.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분양 알림이라는 이 앱에서 최근에 이제 분양 예정인 이 더샵 강교산 퍼스트파크라는, 그러니까 뭐 임의로 가장 최근에 떠 있는 이 분양 공고를 하나 캡처를 해서 여기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뜨냐면 특별 청약일이 4월 20일에 있고 청약 접수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있네요. 여기서 특별 청약이라는 것은 우리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국가유공자 이런 이제 이런 특별 분양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청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일반 청약이 주어집니다. 특별 청약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청년 우대형 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반 청약 관련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청약 접수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순위, 2순위 기간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상 청약 접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만약에 모집 가구 수를 넘게 되면 2순위는 청약을 넣어볼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더샵 강교산 퍼스트파크라는 이 아파트에 분양 세대가 475세대인데 특별 청약이 없고 만약에 일반 청약으로 다 이제 얘를 청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순위에서 475세대가 다 찼다라고 하면 2순위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청약에 참여를 하려면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택 청약 가입 후에 1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이제 12회, 그러니까 1년 12회 이상이거나 납입 금액이 청약 예치 기준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 청약 가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투기 가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의 1순위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은 2년,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되어야지만
1순위 조건을 갖추는 1순위 자격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가열 지구 외, 청약 가열 지역 외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으로 이제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으로 예외 조항으로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또한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건도 이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약 통장의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 공급 순위가 주어졌는데, 지난 이제 4월 17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서 수도권 투기 가열 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거주 기간이 강화되면서 요건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정책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과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들에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인기가 있는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청약 조건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청약 가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택 1순위 자격 요건 확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쵸? 그래서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을 것이냐, 과거엔 추첨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페어하지 않은 게임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청약 가점제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그리고 부양 가족 수가 많은 사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줘서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1순위 경쟁자 중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15년까지, 최대 15년까지를 차등을 줘서 32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6명까지 해서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5년까지 해서 17점, 그래서 최대 84점 만점으로 해서 청약 가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가점제는 과거보다 이제 더 확대가 돼서 수도권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100%,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다 100% 이 청약 가점제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투기가열 지구도 마찬가지로 청약 가점제를 적용을 해서 주택 청약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점이 몇 점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가점에 따라서
청약이 당첨될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점수에 대한 이 배점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청약 점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올려드린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이 청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바로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라서 한번 누르고 여러분들과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 아까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사이트에 누르고 들어가시면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점수표가 나옵니다. 무주택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무주택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30년 13년 이상 14년 미만인 경우 28점, 그다음 부양 가족 수가 2명인 경우에 15점,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뭐 10년이다 그럼 12점, 이렇게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약 가점 계산기, 뭐 빠른 계산기 눌러보면 실제로 본인의 가점을 계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 여기 빠른 계산기는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무주택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11년 미만이고 부양 가족 수는 2명이다. 그리고 가입자 생일이 예를 들면 뭐 1975년 1월 1일이고 청약 통장 가입일은 언제 가입했다고 할까요? 2020년 1월 1일날 가입한 사람이다. 그래서 해보면 이 사람의 점수는 49점이 되네요. 49점이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가입하기에 49점이면 수도권에서 청약을 가지고 실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이렇게 청약 점수가 바로 나오고, 또 언론에 보면 해당 청약 가능 점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택 청약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청약 통장을 빨리 가입을 하셔서 그 기간을 오랫동안 늘려놓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고 어느 정도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를 해놓아서 여러분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늘려놓는 게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